오픈. 이제는 다 오픈을 하고 거꾸로 오픈했죠.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오히려 직접 중국 셀러를 모아오고 있어요. 갖고 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국 셀러들한테 더 넓게 길을 열어주고 있고, 즉 가품에 대한 유치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도 다양한 사이트 쿠팡도 사용하고 다 사용해 보면은 일단은 쿠팡에 들어가서 체류 씨가 웬만한 상품들은 리피트 상품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을 통해서 온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호기심 있고 재미있고 가격이 싼데 또 리드 타임은 좀 길어도 집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막 교수님 좀 설명해 주셨지만 게임이나 중독이나 앱에 대한 체제 시간을 갖다가 이제는 쿠팡이 아니라 이쪽으로 더 분산시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소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알리 테무가 가속을 붙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가격이죠. 사실은 뭐 이제 소비자들이 좀 바보가 아닌 이상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비교하죠, 가격.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은 초고속 휴대폰 충전기라고 돼 있는데 쿠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네이버에 들어가든지 지마켓 들어가든지 똑같이 어차피 중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쿠팡에서 13,590원. 이게 비싸다는 게 아니에요. 국내는 이 가격이 거의 표준화돼 있다는 거죠. 초고속 네. 67W면 초고속 충전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똑같은 거를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니까 5,800원이더라. 3분의 1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커피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회사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즉 OEM 같은 걸로 만든 거죠. 그리고 28,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거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사이트 들어가면은 9,000원, 10,000원에 판다는 거죠. 즉 똑같은 상품인데 내가 여기다가 내 이름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OEM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테무나 알리바바 사이트에다 놓고 거기다가 AI 렌즈에다가 치면은요, 그 사진하고 똑같은 상품을 그대로 보여줘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쇼핑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업체들을 입점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중국 셀러들을 통해서만 살 수 있었던 거를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뭐 CJ라든지 그런 업체들하고 제휴가 되면서 코카콜라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LG생건에 코카콜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이게, 브랜드들. 그렇죠. 이게 지금 쿠팡에서 안 팔고 있는 거잖아요. CJ도 안 팔고 있고 LG생활건강도 안 팔고 있고 코카콜라도 지금 그래서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못 팔고 그냥 그 판매자들이 팔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는 지금 K베뉴라고 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 보면은 쿠팡에서 팔고 있지 않은 바로 이 코카콜라라든지 햇반도 살 수가 있는 거에다가 또 거기에 무료 배송을 갖다가 해주고 있고 여기도 물론 배송은 2, 3일이 걸립니다. 또 하나 여기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원래 수수료가 뭐 테무도 마찬가지로 0.6%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도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원래. 0%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제조업체들을 락인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갖다가 무료로 만들어 놨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수수료를 갖다가 0원으로 해줄 테니까 가격을 낮춰서 팔어. 다만 국내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나 이마트라든지 그런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가격은 낮추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수수료도 무료에다가 그렇죠. 내가 여기다가 팔면은 공짜로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메이저 업체들을 이런 수수료 정책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배송은 이제 메이저 업체에서 그들이 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합배송은 안 돼요. 이걸 여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사는 상품하고 이 상품이 합배송은 안 되는데 그렇죠. 따로따로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 식품도 살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전략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좀 본 거고요. 왜냐하면은 직구를 갖다가 리드 타임에서 싼 것만 하면은 앱에 들어가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냥 K베뉴를 작년에 23년 하반기 하면서 글로벌 브랜드의 네임 밸류 높은 이 브랜드 상품들을 갖다 많이 해갖고 입점 수수료 제로하고 파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상품들은 플러스 1이면 다음날 오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거는 빠르면 3일, 5일 오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는 카테고리를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고 이 상품을 갖다 리드 타임은 고객이 이제 맞춰서 이제 하겠죠.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똑같은 시간대에 오겠죠. 알리가 예상대로 한국의 물류센터 거점을 두는 순간에 이게 배송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 상품의 라인업도 고객이 선택하는 폭이 빨라지면은 아무래도 쿠팡의 고객은 이쪽으로 많이 오겠죠. 예. 이런 시장이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그리고 대안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쿠팡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네. 이제는 쿠팡도 한때는 중국 셀러들을 제질했었어요. 네. 중국 셀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환불이라든지 반품 교환도 안 해주고 거기에 가품이 우려돼 있어서 2022년도만 하더라도 쿠팡이 중국 셀러들한테 셔틀을 갖다 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이 180도로 바뀌었죠. 오픈. 이제는 다 오픈을 하고 거꾸로 오픈했어요.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오히려 직접 중국 셀러를 모아오고 있어요. 갖고 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국 셀러들한테 더 넓게 길을 열어주고 있고, 즉 가품에 대한 유치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AS라든지 그거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이걸 안 했다가는 가격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쿠팡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당의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저도 한번 이걸 갖다 입점을 갖다 의뢰해 봤는데 개인 셀러들이 입점이 안 돼요. 아직까지. 지금 그들이 입점을 갖다 받아들이는 거는 뭐 LG 생건이라든지 이런 뭐 코카콜라라든지 그런 대형 업체들, 뭐 이런 CJ 같은 대형 업체들, 특히 쿠팡하고 지금 나를 세우고 있는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우선 입점을 시켜가지고 쿠팡을 공격하는 쪽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쿠팡도 네. 지금 이제 이 LG 생건 이제 다시 이제 제휴를 갖다 했죠. 다시 이제 할인을 해서 쿠팡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LG생활건강이 매출 영업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2, 3년에 매출하고 영업이 지금 급격히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컴플리트 대립 관계에서 안 되니까 지금 돌아서 같이 그런 것도 좀 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있죠. 근데 일부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LG 생건이 제발로 들어가겠다기보다는 쿠팡이 자기들이 먼저 급하니까 손을 내밀었다고 업계는 보고 있거든요. 즉, 그것도 예, LG가 머리 쓴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CJ하고 대립 관계도 있고 하는데 이 관계를 지금 절충안에 이제 쿠팡이 필요하죠. 그렇죠. 글로벌 브랜드하고 저기 메이저 브랜드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서로가 잘 맞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쿠팡도 한때 진짜 자존심이 그렇게 하늘을 찔렀는데 네. 쿠팡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LG 생건한테 손을 내밀 정도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그런 그렇죠. 중국 시커머스들의 공세가 매섭다는 거고요. 아까 잠깐 얘기 드리다 말았는데 글로벌 셀러를 모집을 하는데 이 계약 조건이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셀러의 지분이, 중국 기업의 지분이 51%가 넘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셀러들이 아무리 들어가고 싶더라도 그게 안 되면 아직 안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중국 셀러들의 입장에서 한국을 갖다 공략할 수가 있고 완벽한 중국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통제도 지금 사실 받는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단순하게 알리익스프레스가 넘어와가지고 국내 소비자들이 굉장히 유리해진 면은 있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 유통 생태계에 사실 이게 어떤 좀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업이 이제 아무리 크로스보더 세상이 되더라도 현지하고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자본비를,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들어가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중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도 한국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지분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앞으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이게 재정비되나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상품이 그 다양하게 혜택이 많아진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만은 중국 기업들이 진짜 이 폭풍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의 기업들 지금 뭐 온라인, 오프라인 융복하면서 무조건 쿠팡을 쫓아갔던 기업들이 상장이 되고 안 되고 라니 다 지금 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방송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테무니, 쉬인이니 알리가 이거 하더라도 물류비용과 총 물류비용과 관련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테무가 어느 정도 버틸까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금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마 교수님이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방송 계속 관심 가져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발의 이 시장 규모나 이 폭풍은 좀 계속 커질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규모 자체가 크진 않지만 성장 네. 속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네. 뭐 CAGR 연평균 성장률 30%대면은 불과 5년이면은 거의 5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숫자거든요. 사실 네. 이게 복리 효과니까. 그래서 네.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속도로 가면은 정말 이 우리나라의 넘버 2, 3 플레이어가 바뀔 수도 그쵸.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무료 배송의 비밀도 있고 네. 혹은 또 이런 상품에 대한 저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최신 데이터 한번 요거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알리바바, 찡똥닷컴, 그 다음에 PDD, 핀더더가 워낙 뭐 3강 체제로 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다 그들 주식을 상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잘 나올 때는 시가총액이 1,000조 원 정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2월 달 최근 데이터 보니까 매출, 거래 대금은 엄청 많죠. 근데 매출 규모가 23년 3월 결산이 160조 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한 240조, 250조.
자, 지금 중국 내수 시장에서 지금 1위를 차지했던 찡동닷컴은 매출 규모는 최근에 상당히 이제 커져서 2022년 12월에 192조, 아마 23년 결산하면 200조 넘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조금 주춤합니다. 47조 원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항상 마 교수님이 강조했지만 이게 핀더더의 이 확장세가 엄청 커져갔고요. 매출 규모는 핀더더가 뭐 최근에 2020년 11조, 21년 12월에 17조, 22년 24조인데 23년 12월 결산 나면 40조에서 50조 나올 것 같아요. 거래대금 더 많겠죠. 그렇지만 이 기업의 이제 글로벌 확산 속도가 너무 커져서 시가총액 따지면은 그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닌데 참고로 24년 1월에 알리바바를 역전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엔 또 이제 알리바바가 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된 기업들, 핀더도 한번 좀 관심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네.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27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핀더더 알리바바, 이제 테무 주가 트렌드, 핀더더 알리바바하고 네. 징동닷컴 트렌드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규모로 본다면은 알리바바와 징동이 한 200조대로 그렇죠. 이제 1, 2등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테무가 매출 규모로는 한 40조에서 50조니까 네. 매출 규모는 알리바바의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거래액이죠. 이커머스 거래대금이 거래액이기 크다. 때문에 전체 그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본다면은 알리바바가 2023년도에 1,500조를 넘었어요. 1,560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징동이 아니라 테무입니다. 테무. 아니, 핀더더입니다. 핀더더. 핀더더의 거래액이 글로벌 다 합산을 하면은 700조가 넘었습니다. 7, 800 정도. 예, 그 다음에 3등이 이제 징동인데, 징동닷컴은 한 400조에서 500조, 500조 정도에서, 500에서 600조 사이겠네요, 지금은. 5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3위입해서 이제 이게 매출을 네.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핀더더가 거래액으로도 이제는 핀더더를, 아니, 그 징동닷컴을 네. 제압을 했고, 네. 바짝 이제 아마존을 추적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사이트의 어떤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이제 핀더더의 성장이 좀 눈부신 것 같고, 그래, 이 그렇죠. 주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